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오를 수 있어도 땅값은 무조건 폭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가 사실은 없죠. 일본이 그 인구 절벽으로 가긴 했어도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1.3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8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인구 급감을 경험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든 대학 교수든 간에 정확하게 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21년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학습한 챗GPT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챗GPT 하면은 요즘 영상들 많죠. 가입해서 저 박스 친 빨간 부분에 질문을 입력하면 되는데 영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번역기를 좀 돌려야 됩니다.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글로 질문해서 영어 질문을 붙여놓고 답변은 또 그 영어로 나오는데 그걸 그 구글 번역기에다가 다시 돌려서 한글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을 보면 2020년 이후 급격한 돈풀기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올려서 자산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임대비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중에 돈은 여전히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언제쯤 얼마나 주택 가격과 임대비가 상승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챗 GPT는 일단 사기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시기와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가격, 임대료 변동의 정확한 시기와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 기간과 하락 기간을 반복하는 주기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흔히 말하는 그 사이클 이야기입니다.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그 사이클 이야기, 반복되는 주기. 이까지는 뻔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이주 패턴 및 도시화 추세는 주택시장을 계속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구가 증가해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정리를 일단 하면 주택시장의 사이클 있다고 합니다. 있다. 전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 지역에 위치한 주택시장의 경우에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겠죠. 바꿔 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사이클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인구 절벽이 오는 지역들, 인구가 없는데 무슨 사이클이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망구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취업 기회 감소 등 경제 활동 위축까지 동반된다면 주택 수요 감소가 더 가속화되어서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반대되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는 또한 빈집이 점유되거나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폐가가 발생하는 거죠. 인구 감소하면 폐가가 발생하고 신규 건설이 둔화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인구 감소와 주택 가격 비소멸 지역 이야기죠. 비소멸 지역 서울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멸이 확실하게 절대로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이런 논리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빈집 발생, 폐가가 생겨나고 신축 공급이 축소되고 그러면 거주 가능한 주택 공급은 부족하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주택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비용,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집값은 땅값과 건물값으로 구성된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 땅값과 건물값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토지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틸리티 및 인프라의 위치 및 가용성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모여 사는 지역은 땅값 하락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토지는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건물 가격도 일단은 하방 압력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는 신규 주택 건설 둔화로 이어져 신규 주택 공급 감소.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단위당 건설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건설 비용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구 감소는 유지 관리 및 개조에 투자할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건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번 인구 감소와 땅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넘쳐난다는 이야기죠. 인구가 감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촌은 인프라가 좋아서 땅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부촌, 인구가 증가할 때의 부촌하고 인구가 감소할 때의 부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땅값이 전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신규 부촌 통개발에 유리하죠. 땅값이 싸니까 여러 지역의 후보군을 잡아놓고 통으로 매입 가능한 곳을 하나만 찍어버리면 그러면 저렴하게 땅을 매수해서 부촌을 통으로 개발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기존의 부촌이 지나치게 비싸 버리면 기존의 부촌의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싶으면 언제든지 신규 부촌이 다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인구 감소로 땅값이 전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많을 때하고 인구 증가할 때하고 인구 감소할 때는 분명한 땅값의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인구 감소와 건물값. 대단지 아파트 요즘은 많이들 짓고 있는데 거의 건축할 일이 없겠죠. 인구가 감소하면 초코파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으니까 초코파이 저렴하게 엄청나게 찍어도 다 먹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인구 감소하면은 초코파이 생산 불가능.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건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1000채를 짓는 것하고 100채를 짓는 것하고 100채 지을 때 건축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의 부족.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자원의 부족으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의 그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일단 인력이 부족합니다. 건축 인력도 당연히 부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노무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축 원가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건물값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물값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판매하는 건물값 상승하겠죠. 왜냐하면은 원가, 건축 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비싸게 팔면은 사람들 수요는 좀 줄어들 건데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건축 원가 플러스 이익 이렇게 해서 팔 건데 그 이익을 무한정 높게 붙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드니까 건설업자가 많이 들러붙지 않겠죠. 그 이야기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썩은 아파트 고쳐서 사용하겠죠. 저렴하게. 인구 감소로 썩은 아파트는 지천에 널려져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나름 괜찮은 걸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사용하면은 주거비 크게 안 들겠죠. 저소득층은 이렇게 살 것이고 고소득층은 그렇게는 못 살죠. 그런데 아파트 지을 수는 없고 수요가 한정적이라서 고소득층은 비싼 주택을 건축해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도 실거주, 고소득층도 실거주, 모두 실거주용 주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실수요 시장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실수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하면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건축 원가가 높아서 집 지어 팔아도 큰 이익이 없죠.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찍어서 고가로 팔아야지 떼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건축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지어서 팔고 요런 재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확인 차원에서 챗GPT한테 요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수리를 해야 하나요? 수리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인 건물은 없나요? 혹시나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건물을 좀 개발한 게 없나 싶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유지 보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도 유지 보수는 필요하다. 물론 콘크리트나 석조 구조물은 유지 관리가 덜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수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지 보수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감가상각은 필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옆구리 터진 김밥도 식구가 많으면 다 먹고 없습니다. 다 먹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런데 식구가 적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인구 감소로 주택이 부족한 것은 땅이 아니라 건물이겠죠. 건물.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땅값은 다 내려가겠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인구 감소에 의한 노동력 부족,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건물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택 부족, 건물 부족인데 돈 있는 사람은 비싸게 돈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새 건물에서 살 것이고 단독주택 대다수의 사람들은 썩은 아파트 좀 고쳐서 살겠죠. 가성비 생각해서. 그래서 건물은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죠.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투자용 부동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면 기본적으로 땅값은 내려가죠. 땅도 재미가 없고 건물도 감가상각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니까 용적률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거의 공짜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 아파트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은 필연이죠. 그래서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 오를 수 있어도 땅값은 폭락. 부동산의 핵심은 땅값. 따라서 투자용으로 아파트 사는 것은 바보짓이죠.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건축비가 올라서 올라가는 거고 내 돈을 1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그게 10억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챗 GPT에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역시나 아파트는 재미가 없더라.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